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굉장히 출렁출렁 좀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주식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분들이랑 장 막판에, 텐베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가 보통 10배 정도 오르는 거를 텐베거라고 보통 얘기를 좀 하죠. 뭐, 볼링에서도 얘기하듯이. 근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텐베거가 가는 종목군들은 새로운 게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없던 게 생긴 거죠. 근데 그 없던 게 생긴 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엊그저께 초급락이 났던 LG화학, 뭐 삼성, SK이노 같은 셀 기업들, 그 다음에 소재 기업, 그 다음에 장비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위에 완성차가 있겠죠. 완성차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건 가장 많이 오를 종목들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다 주가들은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비중을 내가 만약에 한 1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막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뭐 약간 좀 저급하긴 합니다만 박을 수 있는 뭐 아무 종목이나 할 수는 없겠죠. 싸고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주가가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올랐냐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100에 99는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테슬라가 아주 옛날 진짜 2012년 13년 정도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건 말은 안 되고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답이 테슬라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전기차 관련 기업은 충전소 기업이거든요. 이제 뭐 원래 1위는 사실 전기차 기업 1위는 따로 있긴 한데 그 기업이 이제 스펙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원래 미국에서 1위는 차지 포인트라고 가장 많은 충전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는 뭐 자체적으로 슈퍼차저가 있긴 합니다만은 차지포인트라는 기업이 2위인데 기존에 이제 상장돼 있던 충전소 기업들이 보통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텐베거가 나왔죠.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블링크 차징이 있을 텐데 블링크 차징 주가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시계들이 이 블링크 차징 블링크 차징이 한 달 단위로 나온 건데 여기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작년에 급속도로 올랐을 때 이 주가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고점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기차 충전 카드를 하나 주죠. 그게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소라는 카드를 줘요. 이제 이게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소가 KT, 한전, 현대차,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텍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KT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한전이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현대차가 이제 이걸 싹 통으로 좀 갖고 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이 상한가도 가고 해서 저희는 지금 조금 남겨놨는데 80% 정도 수익을 내고, 뭐, 지금은 한 4분의 1 정도만 좀 남겨놨어요. 이 디스플레이텍이 한국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를 갖고 있었던 걸 아는 사람은 저랑 저희 회원분들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하나 좀 예를 좀 들어보면 이제 주식에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편의점, 이건 제가 항상 가끔 하는 얘기인데 편의점이 이제 장사가 잘 돼서
편의점 중에 뭐를 살까? 편의점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뭐를 살까라고 했을 때 편의점에서 뭐가 잘 팔리기 때문에 편의점이 실적이 좋은가라는 걸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건 딱 봤더니 뭐 도시락이 굉장히 잘 팔리더라. 근데 편의점 주식은 4개고 도시락을 만드는 애들은 기업이 3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도시락 만드는 애들을 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도시락 용기 만드는 애들은 2개밖에 없더라. 그죠? 그럼 2개 중에 뭘 살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주식에서는 이론적으로.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도시락 용기가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이니까 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재가공하고 처리를 하는 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은 단 하나밖에 없더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편의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편의점 주식을 사는 거 아니고 도시락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이 마지막 하나로 귀결되는 이 종목을 사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물론 주가는 좀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이 기업이 시장에서 가장 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완성차 업체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팔수록 손해거든요. 아직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차 업체는 메리트가 없어요. 셀 애들은 LG화학 같이 뭐 돌발악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리고 주가도 이미 높아. 그다음에 소재들도 이미 주가가 굉장히 높고 전기차 이제 이 산업과 주가 기업을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 기업의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계속 전기차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가장 타이트하고 이 구간에서만 그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고 이 구간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성장성의 한계라는 게 바로 그럴 때 성장성이 둔화가 됐다라는 게 바로 그런 때 써먹는 기사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전기차 지금 우리나라 오늘 기사 보면 뭐 전기차가 뭐 400만 대 등록 대수로 400만 대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 장거리 뛰기도 힘들고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장난감 같은 느낌도 들고 하긴 하지만 전기차를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충전소거든요. 충전소. 뭐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 무슨 뭐 아파트나 뭐 건물 지하에서 충전소를 보다 보면 이건 뭐 어디서 만든 거야? 이렇게 딱 보면 이제 포스코 ICT에서 나온 것도 있고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편의점 얘기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뭔가 이제 귀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충전소를 만들 때 충전소가 아까 편의점에서 도시락 용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전소를 만드는데 뭐가 하나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저는 앞으로 시장에서 리포트 몇 번 빵빵 터트려 이미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큰 주목은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첫 번째 일단 뭐 네임드입니다. 네임드 무슨 말이냐 길 가는 초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는 회사예요. 물론 대기업의 계열 대기업이죠. 뭐 삼성전자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뭐 삼성생명 있고 앞에 삼성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화생명 뭐 한화솔루션 뭐 하나 이렇게 있잖아. 앞에 두 글자는 뭐 그냥 길 가는 초등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도 다 아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임드다. 그러니까 뭐냐? 안전빵이죠. 그러니까 뭐 돌발 악재가 나올 뭐 주식에서 안전빵은 없죠. 삼성전자도 지금 뭐 8개월째 떨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1억이 있는데 레포트가 너무 너저분해요. 그래서 너저분해서 좀 짜잘한 종목을 좀 모으고 싶다. 그래 1억 있는데 한 5천 들어가도 되냐?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그냥 전기차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선, 뭐 건설, 뭐 전기차 다 이 트리플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최근에 이제 저는 리포트를 밤에 이제 할 거 없으면은 종목 리포트를 별로 보진 않아요. 제가 종목 발굴은 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를 믿지도 않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 이제 뱅가드라고 세계 최대 ETF 운용사가 있어요. 그쪽 통계를 보면 손실 나는 사람과 수익 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ETF 펀드들이 수익률 가장 높았을 때 이런 것들, 이렇게 그거를 참고자료로 해서 나온 리포트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좀 꿈을 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손절. 손절은 뭐냐? 이거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손실의 확정이거든요. 손실의 확정. 손절할 주식을 처음부터 안 사면 돼. 근데 왜 손절을 하느냐? 무서우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더 떨어질까봐. 싸게 안 사서 그래요. 싸게 안 사서. 그러니까 거 리포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뭐 반대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동아일보에서 나온 제목을 보면, 최근 개인 투자자들 투자자 매매 성향,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선택한 주식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뭐 테마주들 올라가는 게 부러우니까 손절 치고 저거 사고, 고점 잡아서 또 밀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주식은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내려는 노력은 뭐 사실 저는 주식은 개인적으로 예체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네, 뭐 전문가들도 뭐 주식 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본인들은 매매로 돈을 못 벌죠. 근데 끼가 있어야 되는데,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리를 하면 네임드고요. 1억이 있는데 5천 들어가도 됩니다. 조선건설, 전기차 모두 큰 모멘텀 들어있는 주식이고, 오늘 유튜브 그 이미지인데, 썸네일 이미지인데 살 거 없지, 뭐 반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매경 제목은 존댓말이에요. 비중 크게 들어가자. 그냥 이거 사. 무슨 말이냐? 엄청 쌉니다. 엄청 싸고, 이제 보통 상반기에 좋았던 애들이 하반기까지 좋은 기업들은 사실 많진 않아요. 이제 상반기에 좋았던 애들은 하반기로 넘어갈 때, 조금 더 좋아지는 기업은 많다. 근데, 뭐 상반기에 엄청난 성장을 한 기업이 하반기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기업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조금 별로였었는데 하반기 기대주, 뭐 안 좋을 수가 없는 기업.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주도 어떤 기업이 있는데, 뭐 이걸 위해서 한 2년을 준비를 한 기업이 있죠.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퀀텀 점프 실적도 기대가 되고, 기존에 일 나가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종목 아니고요. 네. 이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지금 두둑하게 들어가셔갖고 큰 수익을 내셔야 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좀 한번 출렁했을 때 아마 좀 이걸 잘라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떨어지면 더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을 갖고 가야지, 물리더라도 떨어질 때 불안한 주식은 절대 처음서부터 살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높게 사기 때문에, 그 높게 사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되고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파는, 손절을 하는, 손실을 확정시켜 버리는 잘못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냐 하면, 뭐 종목이 너무 많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 내가 2억, 뭐 3억, 뭐 오늘도 신규현님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네. 2억, 3억, 뭐 4억 상관없고요. 뭐 10억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만 전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갖고 주식을 하시는데 가입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전 그냥 그날 바로 그냥 밖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안내해드렸죠. 그 돈 갖고는 제가
아카데미를 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수익을 내셔서 나중에 들어오셔갖고 가입 안 해도 되니까 나 대표님 아카데미 보고 공짜로 드린 거죠. 수익 많이 났어요. 자랑 한번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0만원, 1000만원 갖고 그 어디도 가입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천 정도 내외 되시는 분들이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1억이 넘는 분들이 뭐 단기 매매를 하거나 테마주 쫓아다니다거나 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계좌가 다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임드 종목이고요. 뭐 1억 5천, 1억 정도 있으면 5천 그냥 뭐 들어가셔도 되고요. 조선건설, 전기차까지 트리플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 가격은 어떤가요? 안 들리셨어요? 소리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소리 처음서부터 안 들리셨어요? 소리가 처음서부터 안 들렸나요?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뭐 엄청 쌉니다. 엄청 싸고 다시 뭐 마이크 안 들려서 죄송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 진짜 괄목할 만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수익 내겠다고 꽁냥거리는 거 절대 말이 안 되고요. 종목으로 승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떨어져도 완전 3%, 4% 떨어지는 폭락장에서 조금 떨어지는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윗방향이 중요하죠. 윗방향. 그래서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고점에 물린 분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왜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 그냥 카카오뱅크니까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1에 1에서 난 목표가를 얼마까지 갖고 가겠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걸로 수익 낸 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재료가 그냥 운으로 수익 내는 건 이제 그만하고요. 분석으로 수익을 종목을 골라서 앞으로 많이 올라갈 기업들 10배업 10배 올라간다 이런 사기꾼 같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10배 올라간다는 주식 있다 이런 거 말하는데 거기 가입하시는 분들 있죠. 경계선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경계선 지능이 뭔지는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유튜브 찍기 위해서 공개방송 했습니다. 가입 전화번호 1588-0648 매일경제 매일경제 가입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02-3490-4423 그 다음에 심심하시면 저희 더보기에 링크 달아드리는 회원분들 후기는 하루에도 저희 방송만 해도 몇백 개가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 손실인데 하나 올라갔다고 후기가 올라오는 게 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쓰시는 분들도 나는 참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대한민국 수익 1위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제 공개방송에서 들어오셨던 우리 기존의 제 전방송국 회원님 그분은 원래 자산가시긴 하지만 몇십억 수익 나실 때까지 짧았겠어요? 저랑 3년 4년 하시면서 그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작아서 수익을 못 낸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종목의 문제고 운용의 문제입니다. 약장수처럼 맨날 종목 부리고 이런 거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네.